365인데 선생님 얼른 즐거울게. 잠깐만 기다려서 얼른 빨리 화장실에 갔다 와라. 쉬는 시간 5분. 제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혼합물의 분리 오늘 몇 번째 시간? 바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 혼합물의 분리 우리 두 번째 우리 시간에 우리 배울 내용은 바로 용해도차를 이용한 우리 분리와 그다음에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자, 근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해서 운동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우리 만들지는 않았는지 그 검사를 하는 약물 검사 반응을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것들도 혼합물의 분리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 할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전에 먼저 용해도차를 갖다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뭐? 걸음과 그 다음에 그쵸, 우리 추출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용해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을 정말 쉽게 우리 풀이라면 뭐? 그렇지, 녹는 정도라는 거지. 녹는 정도. 자, 그 녹는 정도에 대한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를 한다. 그게 바로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자, 먼저 용매에 대한 우리 차이에서 우리 걸음과 추출이 있는데 이 용매라고 하는 것은 녹이는 물질이잖아요. 녹이는 물질. 근데 그 녹이는 물질을 갖다가 달리하면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소금하고 그 다음에 모래하고 자 이거 섞어 놓으면 우리 모래소금이잖아요. 아 정말 소금만 골라내서 먹고 싶은데 그 진짜 그 작은 소금 하나를 일일이 이거 골라내기도 이 굵은 손가락으로 어떻게 그걸 골라내냐고요. 혀로? 야 혀는 모래도 붓고 소금도 붓고 진짜 완전 그쵸? 우리 소금이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데 그걸 안 먹으면 곤란하니까 어쨌든 골라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더라고요. 바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 자, 일단 소금하고 모래를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물에다가 녹여서 자, 소금이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자, 소금은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됩니다. 근데 완전하게 모래를 갖다 우리 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깔때기 안에다가 거름 종이를 갖다가 넣고 자, 거기에 쏟아 부으면 이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흘러내려온 소금물이 자, 이렇게 우리가 그쵸? 떨어지면서 이렇게 쌓이겠죠. 근데 그때 이 뾰족한 부분은 유리벽의 벽면에 붙여서 우리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해주고요. 그 이유는 우리 옆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튀기면 여러분들 오차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화장실 가서 하고 했는데 동 하면서 그 물이 퍽 하고 튀었어. 그 경험 있지? 정말 그 경험을 갖다 생각해봐. 그러면 좋겠냐고? 안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스며시.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아래쪽에 내려온 거는 바로 소금하고 물이 같이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은 여기 모래는 이 위쪽에 남겨지게끔 되어집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여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여과라는 이 말은 지금의 교과서 용어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걸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걸음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고등학교 애들 또 가게 되면 여과작용으로 바꿔서 또 배우게끔 되어지니까 이 용어도 같이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용매에 녹지 않는 물질은 이 거름 종이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쌓여서 걸러지지 않고요. 자, 걸러지고요. 걸러지고, 말 표현 잘해. 걸러지고, 그 다음에 용내에 녹는 물질들은 이 구멍을 다 통과해서 밑으로 가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고 아래쪽에 우리가 모여지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부분의 표를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혼합물은, 자, 소금과 모래를 섞었을 때 우리 용매를 갖다가 뭘 써야 되죠?
모래는 녹일 수가 없으니까 소금을 녹이기 위해서 자, 물을 우리가 용매로 쓰죠. 용매. 자, 그럼 거름종이 위에는 우리가 나중에 뭐만 남아요? 통과시키면. 그렇지. 물에 녹지 않는 우리 모래만 우리가 남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럼 거름종이를 통과해서 우리 아래쪽에 우리 비커에 남기는 건?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바로 소금하고 물이 남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소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염화나트륨, 즉 소금하고 자, 나프탈렌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서로 섞어놨는데 둘 다 하얀색의 가루라서요.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만약에 물을 용매로 쓴다면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름종이 위에는 누가 남아? 그렇죠. 나프탈렌이 남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역시나 뭐가 남는다? 그렇지. 염화, 나트륨에 섞은 물이 우리 같이 남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나프탈렌을 갖다가 우리 녹이고 싶다면 우리 뭘 갖다 쓰면 되겠어요? 오, 바로 에탄올. 자, 에탄올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쓰게 되어진다면 자,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아싸. 자, 에탄올 갖다 쓴다면 거름종 위에는 누가 남아? 그렇지. 녹지 않는 염화, 나트륨이 남아주고, 그 다음에 거름종이 갖다 통과해서 아래쪽에 있는 비커에는 그렇지. 나프탈렌 녹아서 섞인 바로 에탄올 수용액이 우리가 남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름종이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용매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만이 우리가 통과되어지고요. 녹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거름종이 위쪽에 우리 남게 되어지는 것. 즉, 거름이 안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용매에 대한 차이 두 번째 방법, 추출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걸지. 자, 추출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출에 대한 내용을 갖다 우리 공부해 볼 건데, 추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뽑아내는 거. 자, 우리 이 추출을 갖다가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카메라 속에서 다 뽑아낸다. 이건 추출이 아니야. 근데 그 여러 명 중에서도 난 정주영을 갖다 뽑아내고 싶어. 그럼 정주영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 빨리 와. 추출! 하고 뽑아내는 거지. 자, 근데 이 추출은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분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 성분에 대한 이 부분들만 우리 녹여서 분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바로 콩 속에 있는 바로 식물성 지방 성분만을 갖다 분리해내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콩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을 갖다 분리해낼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에테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분리해내는데 에테르에 이 콩 속에 있는 지방이 녹는다니까? 그래서 이 콩 속에 있는 식물성 지방만 쏙 우리가 뽑아내서 나중에 콩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이렇게 분리해 사용하게끔 되어지는 거지. 대박이지. 근데 이 에테르라는 물질이 너희들이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데에서 왜 우리 납치범들이 그 납치할 때 이 수건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취시키잖아. 그때 그 수건에 묻어있는 용액이 바로 에테르이기도 해. 이거를 갖다가 생물학에 우리가 해부학 시간에 쓰면 아마도 생물들이 죽을걸? 정말 강력하다니까. 근데 그 에테르를 갖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사람한테는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저 멀리 두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근데 그런 추출을 갖다 이용한 방법들 중에서 우리 녹차를 따뜻한 물에다가 우려내는 거나 그 다음에 우리 나물의 쓴맛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찬물에 우리가 담궈두는 거나 자, 담그기. 자,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우리가 벤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바로 옷에 묻어있는 기름때를 갖다 제거하는 방법 등이 바로 우리 추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한약 따르기, 한약에서 우리가 한약의 성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하려면 따뜻한 물에다가 오랫동안 우리 끓여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한약 따르기도 여기는 우려내기와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커피를 갖다가 우리가 머신에다 넣고 커피가루에 있는 커피의 내용물을 추출하게끔 되어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어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도 우리 분리해낼 때 무엇을 쓰냐면 바로 에테르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하게끔 되어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추출이에요. 추출은 다른 것보다도 그 생활상에서 적용되어진 예를 갖다가 기억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용해도 차이는 이런 거름과 추출뿐만 아니라 기체의 혼합물 중에서 암모니아를 갖다 또 분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암모니아 뚜껑 갖다 이렇게 맡으면 와! 막 이거 인상 깊는 그거 갖다가 우리 공기 중에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분리해내냐고 그냥 물만 있으면 돼요. 왜? 우리 수소나 산소나 다른 기체들은 물에 잘 안 녹지만 우리 암모니아는 물을 너무 좋아해서 물에 대박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다 이용하면 우리 암모니아도 충분히 분리해낼 수 있더라. 자, 여기다가 우리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도록 하는 장치를 갖다가 놓아두고, 자, 공기가 자, 이렇게 들어가서, 공기가 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일로 나와야 된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바로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구멍이지. 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공기에 우리가 물을 갖다 뿌리게 되면 다른 공기 성분들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물에 안 녹으니까 그렇지 날아가겠지.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이 성분 중에서 자, 여기 이쪽으로 물에 녹아서 내려온 성분 중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물에 녹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하필이면 우리가 분별 증류하는 것도 아닌데 유리도막이 들어가 있느냐. 그 깨진 유리도막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딱 세 글자, 바로 표면적을 갖다가 뭐해?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깨진 유리 조각을 갖다가 우리가 넣어주는 거죠. 자, 이 표면적을 갖다가 우리 넓히기 위해서 깨진 유리 조각을 넣어주어야만 많은 암모니아를 갖다가 우리가 물에 녹여서 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암모니아는 어디에 녹는다? 물에 녹는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용해도가 달라지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점점 어떻게 돼? 높아지죠.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용매의 분자와 분자의 틈 사이가 더 멀어지게끔 되어지니까 그 안에 쏙 하고 들어가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은 더 많아지게끔 되어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용해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하나는 용해도 곡선의 경사가와 우리가 완만한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는 경사의 기울기가 우리가 급한 붕산을 준비해서 실험을 갖다가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염화나트륨 15g, 붕산 15g을 갖다 준비해요. 어디에? 자, 우리가 80도씨에서. 그럼 80도씨에서 한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빨간색으로 할까?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 정도. 그러면 얘는 염화나트륨도 15g, 붕산도 15g. 야, 80도씨에서는 둘 다 불포화 용액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불포화 상태에 있는 용액이니까 이것의 온도를 몇 도까지? 그렇죠. 80도씨에서 20도씨까지 온도를 낮춰보면 자, 어떻게 돼? 염화나트륨은 녹지 않아. 근데 붕산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자, 원래 녹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녹아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석출되어지죠. 근데 그 석출이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붕산만 석출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붕산과 염화나트륨을 갖다가 우리 구분해서 다시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석출되는 양이 0g인데, 자, 여기 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5g밖에 못 녹으니까 15g을 녹으면 얘는 10g이 바로 우리가
석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 물질 두 가지를 갖다가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로 분별 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들어갈 때는 항상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이 방법을 가지고서 자,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분리를 해서 해석하는지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또 지우고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